또 누구는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자극하고 부추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비밀 아닌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부 유튜버분들 기본 베이스가 과거의 부동산 성공 신화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참 매력적이고 혹하게 하는 질문과 답이죠. 기대어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그냥 사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연예인병까지. 오늘은 제가 올렸던 해당 영상의 취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건 첫째로 과도한 비중 그리고 편중입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동산은 황금성,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과도한 레버리지 부담까지 가중되면 그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죠. 체급이 낮은 소액 투자, 지방 갭 투자, 고금리 상황엔 직격탄을 맞고 붕괴되기 쉽죠. 지금의 시장 상황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누구는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자극하고 부추기죠.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냥 혼돈의 초입입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해요. 부동산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위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감기나 독감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약으로 치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셋째로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실 세계의 물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3%에서 5%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협받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좋던 싫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 생애 동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인지하고 지혜를 모아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액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일부 유튜버분들, 연끌로 괴로워하는 현장의 아우성, 고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 정말 리얼 찐 저의 실제 경험들이고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느낀 바를 전해드린 겁니다. 진짜 현장을.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비밀 아닌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이 일부 유튜버분들 기본 베이스가 과거의 부동산 성공 신화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본 수요 그리고 공급 그 단순한 통계만 분석하고 자신의 성공과 커리어를 과대포장하죠. 국제 금융, 세계적 흐름, 달러의 의미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들이 있죠. 존버, 버텨라.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못한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맞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참 매력적이고 혹하게 하는 질문과 답이죠. 부동산은 실물이다. 버티면 결국 올라가고 회복한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다. 코인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깨작깨작 돈 못 번다. 무조건 부동산을 중심에 둬야 한다.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아쉬움도 많거든요. 그러나 소액 투자를 강조하죠. 레버리지를, 갭 투자를 강조합니다. 밝은 면만 부각시키고 어떤 이면 그리고 어두운 면은 살짝 터치만 합니다. 현금화가 쉽지 않으니까 투자에 신중해야 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감당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레버리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데 이건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참고만 하셔야지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분별 없는 욕망을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기대어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그냥 사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연예인병까지. 소액 투자일수록 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라!
아니고요. 쉽게 현금화가 안 된다는 점,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인가? 세계,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은 어떤 방향인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려는 나만의 플랜 B는 무엇인가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또 하나의 맹점이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거나 수정하거나 리밸런싱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액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채널에서 우리나라 40대 이상은 부동산이 대부분 투자의 근간이고 부동산이 중심이어서 수익을 내면 계속 집을 사면서 주택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40대 미만은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고 코인 투자에도 개방적이어서 수익이 나면 일종의 보상으로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필수제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섹터입니다. 어찌됐든 세대 간 투자 대상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또 이런 일련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젠지들을 포함한 20, 30대 초반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액 부동산 투자, 소액 지방 부동산 경매. 글쎄요, 지금은 아닌 듯 합니다. 아크의 캐시우드도 비트코인을 젠지들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일부 과장된 성공파리에 현혹되지 말고 더 유연하게 지금의 투자 세계를 바라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미래를 보는 안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어쩌면 어떤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면 나중엔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던 건지. AI, 신약 개발, 로봇 혁명의 혁신이 진행되고 앞선 나라들은 더 질주하고 뒤에서 따라오던 나라들이 어느새 우리를 추월하고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려기까지 해요. 제가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미국은 과감하게 금리를 끌어올렸죠. 구조조정을 하고 고통을 견디고 그 와중에 혁신을 지속합니다. 시장에 신뢰를 주고요.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죠. 은행이 부도나도 상업용 부동산에 위기가 오고 현장에 아우성이 있어도 끝까지 이 현재의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존버라고요.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를 다 죽게 방치하겠냐. 그래도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부동산이라고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답답합니다. 04년생이 뭘 아냐고요? 04년생이 아는 걸 정말 모르시나요?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결론인데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그쵸? 과거는 과거고 선입관을 좀 버리고 시대의 변화 그리고 문명의 전환도 대비하셔야죠.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장에 들여보내기 전에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발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편중에서 벗어나서 좀 균형 있게 비중이 조정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파트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